지금부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진행합니다. 더불어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나성웅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이 배석했습니다. 권동호 통역사의 수어 통역이 함께 제공됩니다. 먼저 박능후 장관이 코로나19 대응 방안 등을 설명하겠습니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8월 9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환자는 30명이고 해외 유입 사례는 6명입니다. 환자는 총 14,598명이며 현재 651명의 환자들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한 분이 돌아가셨고 현재까지 사망자는 총 305명입니다. 돌아가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에게는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합니다. 정부는 오늘 중대본회의를 개최하여 코로나19 심리 지원 대책, 해외 입국자 추이 분석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지난 2주간 국내의 코로나19 발생은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억제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7월 26일부터 8월 8일까지 지난 2주간 국내에서 발생한 1일 평균 환자는 12.1명입니다. 그 직전 2주간의 19.9명에 비해 7.8명이 줄어 10명대 초반을 유지하였습니다. 방역망 내 관리 비율도 목표치인 80%를 넘겼으며 감염 경로를 파악하지 못한 환자의 비율은 지난 2주간 8.5%입니다. 지역적으로는 수도권에서 소규모 집단 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척교회와 식당, 카페 등을 통한 감염 사례가 발생하였고 대부분이 밀폐된 공간에서 밀집하여 식사를 하는 등 마스크를 착용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방학과 휴가가 계속되고 장마로 야외 활동이 쉽지 않아 실내 다중이용시설의 방문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급적 밀폐되고 밀집한 장소를 피해 주시고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소규모 개척교회의 경우 소모임 금지를 해제한 이후 다수의 감염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공동식사나 소모임 등을 하지 말고 방역에 철저히 신경 써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해외 유입 환자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방역 강화 대상 국가를 지정하는 등 방역 관리를 강화한 결과 지난 2주간 해외 유입 환자는 1일 평균 21.4명으로 그 직전 2주간의 31.4명에 비해 10명이 줄어 감소 추세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특히 방역 강화 대상 국가로부터 입국자에 대해 PCR 음성 결과서 제출이 의무화된 7월 13일 이후로 해외 유입 외국인 환자는 확연하게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 격리 치료 중인 환자는 600명대인 651명으로 병상 등 의료체계 여유는 충분한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코로나19 발생과 관리 상황은 안정적인 억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수도권의 계속된 집단 감염 속에서 휴가와 방학으로 인한 인구 이동, 장마로 인한 실내 시설 이용 증가 등의 국내 상황과 세계적인 대유행 확산이 계속되는 국외 상황은 여전한 위기 요인으로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국민들께서도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지금까지처럼 생활 속 방역 관리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에 대한 심리 지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사회 전반에서 코로나로 인한 우울한 심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확진자나 격리자의 고립감과 죄책감뿐 아니라 현장 대응 인력의 심리적 소진과 일반 국민들의 우울감과 무기력증 등 다양한 영역에서 심리적 문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대상자와 단계별로 종합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여
심리 방역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먼저 코로나 우울을 예방하기 위하여 정신건강 포털, 앱 등을 활용하여 심리 상담을 안내하고 스스로 마음 건강을 검사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담 전화와 지역의 전문 상담 연계 등을 통해 가족 상담도 강화하겠습니다. 대상별로 맞춤형으로 조기에 심리 지원을 실시하는 관리 체계도 갖추겠습니다. 격리자와 일반 국민에 대한 심리 상담 핫라인과 함께 경제적 취약계층, 학생, 다문화 가족과 위기 청소년 등 대상의 특성별로 심리 지원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휴식과 치유 활동도 지원합니다. 코로나19 대응 인력을 위하여 국가 트라우마 센터의 심리관리 프로그램뿐 아니라 산림을 이용한 숲치유, 미술품 대여, 전시와 같은 문화예술 치유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문화관광 소비 쿠폰 지원과 근로자 휴가 지원 등을 통해 국민 모두가 휴식과 재충전을 할 수 있도록 지원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상세한 사항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개월간 코로나19에 대응하면서 우리들은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협력하며 함께 노력하여 위기를 극복하는 희망적인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서로를 배려하는 성숙한 모습과 공동체 의식이 최대한 발휘되었으며 내 혼자가 아니며 수많은 이들이 나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호 배려와 공동체 의식을 잘 발전시킨다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인 불안과 우울을 극복하고 한층 더 성숙한 공동체 문화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주변의 친지,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자주 연락하며 관계를 소중하게 가꾸는 활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도 국민 여러분들의 긍정적인 관계와 공동체 의식이 강화될 수 있는 지원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하여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일 전공의들의 집단 휴진이 있었으며 14일에는 동네 의원까지 집단 휴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는 국민을 위한 의료체계 개선과 국가적인 의료 발전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우리나라의 활동 의사 수는 OECD 평균의 3분의 2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도 지역의 인구당 의사 수는 서울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감염병 등 필수 분야와 의과학자 등 첨단 분야의 의사 부족 현상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한 해 3,058명 배출되는 의사를 400명 더 늘리는 이번 의대 정원 확대는 이러한 긴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 조치입니다. 의사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극단적인 방안보다 대화와 협의에 나서 주십시오. 지역과 필수 부분의 의사 부족 문제에 대해 지역 의료 체계와 의료 전달 체계 미흡 등 배치의 문제가 있다는 의료계 지적에 정부는 동의합니다. 정부도 의대 정원 확대가 최소한의 필요 조치이며 이 외에도 지역의 의료 체계 육성과 의료 전달 체계의 개선, 수가 조정과 재정 지원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과 필수 부문의 의사 배치를 확대할 수 있는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의료계와 협의하여 수립하겠습니다. 이미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지역 우수 병원을 지정 육성하고 지역 가산 수가를 도입하는 등의 개선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이 외에도 의료계의 좋은 의견이 있다면 적극 수용하겠습니다. 전공의들이 요청하는 수련 환경의 개선 문제도 정부는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속 정책을 추진하여 왔으며 전공의 협의회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원 방안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이미 합의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의대 정원 확대가 단순히 의사 배출수를 증가시키는 과정이 아니라 지역 의료를 육성하고 의료 전달 체계를 개선하여 우리나라 보건의료 체계를 한층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사협회가 제안한
정부와 의료계 간의 소통 협의체를 구성하고 우리 보건의료체계를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한 협의에 나서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특히 의대 정원 문제와 무관한 아프고 힘든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극단적인 투쟁 방식은 지양하고 대화와 협의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연초부터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가운데 최근 장마와 집중호우로 전국 곳곳에서 많은 인명피해와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먼저 피해를 입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현재까지 전국 7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피해 복구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방송 등을 계속 확인하시면서 정부 조치에 따라 추가적인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 대피시설이나 수해 복구 현장에서 코로나19의 방역도 주의해야 합니다. 정부는 임시 대피시설에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 방역 물품을 지원하고 소독 등 방역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도 임시 대피시설과 수해 복구 현장에서도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를 지켜주시고 수인성 감염병 예방을 위해 손 씻기와 소독에도 주의를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국민과 정부가 합심하여 코로나19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있는 것처럼 이번 수해에도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배석자분들께서는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 계신 기자분들이 질의에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는 성함과 매체명을 말씀하신 후 질문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장에서 질의 있으신 기자님들 계신가요? 예, 먼저 하시죠. 네, 저 뉴시스 강지은입니다. 그 자료 4페이지를 보면 그 10월을 특별 여행 주간으로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좀 궁금하고요. 그 아까 말씀하셨던 뭐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확대 이런 거랑 같은 내용인지 궁금하고 이게 그 지난달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그때 추진했던 그 특별 여행 주간 요거랑 같은 좀 성격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게 사실 지금 코로나가 계속 좀 유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좀 뭐 감염이 확산될 우려가 있는 그런 건 아닌지 이에 대한 좀 의견도 궁금합니다. 예, 그 첫 번째 질문을 정확히 못 들었습니다. 네, 그 특별 여행 주간에 대한 구체적인 좀 설명 부탁드리고요. 이게 그 아까 말씀하셨던 그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확대 이런 거와 좀 관계된 내용인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예, 지금 그 특별 여행 주간은 10월 달에 시행할 것을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중심으로 특별 여행 주간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여행이 아니라 한적한 곳을 추천을 하고 그런 곳에 가서 이제 여행을 즐기는 그런 내용으로 좀 짜고 있고요. 근로자들에 대한 휴가 지원 확대는 이와 또 별도로 고용노동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알고 있는데 오늘 배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거기에 대한 적절한 답변을 드리기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그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에 연락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가적인 질의 있으시면 해주시죠. 연합뉴스 최재수입니다. 최근 며칠 사이에 교회발 확진자가 크게 늘어났고 또 어린이집 같은 지역사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는데 중앙정부 차원에서 검토 중인 방역 조치가 있나요? 추가적인 게?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도 할게요. 그 코로나 대응이 중요한 상황에서 14일 총파업도 예정돼 있는데 그 의협이 12일 정오까지 대정부 요구 사항에 대한 책임 있는 개선 조치를 달라고 타임라인을 제시한 상황인데 그 의협이랑 논의에 있어서 진전이 좀 있나요? 예, 우선 첫 번째 질문은
교회발 그 집단 감염이 좀 최근 어제 그제 들어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새로운 유행은 아니고 저희들이 교회를 비롯한 종교 집단에 대해서 소모임 금지를 실시한 바도 있고요. 그 기간 동안에는 이러한 교회발 집단 그 감염이 상당히 줄어들었는데 그걸 이제 또 해제하고 난 뒤에 또 다시 그 전에 있었던 그런 유행의 집단 감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어린이집 확산은 그 교회에서 시작된 그 교회에 와서 감염된 분이 어린이집 교사였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이제 2차 감염이 일어난 그런 사례이기 때문에 근원적으로는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소규모 집단 모임, 특히 예배 후에 같이 식사를 하시면서 마스크를 사용하지 않고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감염이 좀 확산되는 그런 유행입니다. 저희들이 이 사안을 좀 더 면밀히 좀 주시를 하고 있고 그것이 좀 지역사회 2차, 3차 감염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새로운 유행은 아니고 그전에 있었던 유행이 잠시 좀 수그러들었다가 다시 이제 일어나고 있는 그런 형태라서 지난번에 이에 대처하는 방안들은 이미 시행한 바가 있어서 그것을 다시 반복할 것인지 다시 재차 도입할 것인지 아니면 좀 더 강화된 새로운 규제를 할 것인지를 저희들이 살펴보고 좀 토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그렇게 대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14일로 예정되어 있는 의협의 그 집단 그 행동은 저희들이 뭐 여러 차원을 통해서 대화를 지금 시도를 하고 있고 제가 방금 뭐 브리핑문에서도 발표했듯이 의협에서 주장한 내용 중에서 일부는 정부도 경청할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긍정적인 면을 서로가 받아들이면서 좀 더 진지하게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나가겠습니다. 예, 현장에서 추가 질의 있으신가요? 없으신 걸로 알겠습니다. 오늘 보건복지 온라인 질의는 없습니다. 이것으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마무리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역사적으로 유리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긴 장마 기간에 또 그 강우량도 역대급입니다. 많은 비가 곳곳을 지금 내리면서 산사태도 일어나고 있고 또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수해를 입는 과정에서 수윤성 감염병을 비롯한 여러 가지 감염병의 창궐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 와중에 이재민들이 집단지로 지금 생활하고 있는 피난시설이나 수용시설에서 코로나19에 대한 감염 예방도 무척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에서 수해 예방과 또 수해 대처에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는 공직자들께서는 무척 힘드시겠지만 수재민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서 한편으로는 코로나 방역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지금은 안전이 가장 우선시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비 피해로부터도 본인들을 잘 지키셔야 할 것이고 또 외출을 못하는 가운데 가족 간에도 여러 가지 심리적 우울이라든지 심리적인 어떤 불만이 정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서로가 좀 더 건강하게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는 정부 나름대로 코로나 우울에 대처한 여러 가지 심리 상담이나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또 새로운 방안을 마련해가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무엇보다도 국민 개개인들께서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도록 잘 보살펴 주시고 자신을 잘 돌봐주시기를 그렇게 당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이 우중에도 집 근처에서나 또 집에서 휴가를 보내고 계시는 분들은 언제 어느 때라도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립니다. 즉 마스크를 꼭 사용해 주시고 손 씻기라든지 개인 위생 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 수해 현장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공직자들과 또 그 자원봉사 인력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빨리 수해가 장마가 끝나고 다시금 밝고 건강한 그런 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